건강한 우리 몸.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알아야 덜 아프다. 남도마실의 허임 임진웅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임진웅 선생님의 인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꼼꼼하게 돈을 꼼꼼하게 쓰시는 인상이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 이런 적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꼼꼼하게 쓰는 편은 아니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깝다고 이제 생각이 네. 드는 거는 보니까 요즘에 좀 저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즘에 예. 이제 어플이나 이런 거가 예. 처음에는 이제 막 한 번에 다 구매하는 거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구독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중에 좀 아까운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다 이제 이용하려고 샀는데 실제 이제 그 어플 쓰는 거는 뭐 아예 안 쓸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헬스장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네. 많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뉴스나 뭐 하여튼 여러 뭐 시사 관련된 앱들 봤는데 네.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나온다거나 네. 요렇게 네. 요런 걸로 날마다 하는 거는 좀 진짜 많이 네. 안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죠? 이야, 그래요. 또 그런 점이 있었네. 맞네요, 맞네요.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꼼꼼하게 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쓰는 편이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중년 여성을 음.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발가락 질환인데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 또래 뭐 친구들이나 언니들 보면 진짜 네.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음.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네. 휘어 있잖아요. 네네. 무지외반증 자체가 이제 발가락이 좀 휘는 그런 음. 질환이죠. 그래서 무지외반이란 말에서 이제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이제 엄지발가락. 이야기하고 외반증이란 건 이제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구부러진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이제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휘고 이제 엄지발가락과 관절 이른 중족골, 발바닥을 이제 구성하는 뼈 중에 하나인데 이 뼈가 이제 바깥쪽으로 휘면서 전체적으로 관절이 좀 바깥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질환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진짜 좀 아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 생기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사실 신발이에요. 신발. 네, 그래서 신발 볼이 굉장히 좁고 굽이 높은 이제 하이힐 같은 신을 자주 신게 되면 이제 중족골에서 이제 받는 압력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관절들이 바깥쪽으로 변형이 되고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엄지발가락은 또 안으로 휘는 이런 증상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원래는 이제 서양에서 처음에 많았던 질환이에요. 그 하이힐 신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이힐 신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병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던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 중에서도 40대, 50대 그러니까 힐을 신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발생하진 않고 꾸준하게 오래 신다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게 쌓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많게 보면 남자는 한 10% 정도, 여성은 한 40%까지 이렇게 유병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뭐 선천적인 관절 질환이나 아니면 뭐 이제 루마티스나 이런 질환들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안 혹시 이렇게 가족력이 될 수 있나요?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힐도 원인이 있지만 같이 이제 어머니가 있으셨던 분들은 딸에도 좀 이게 발생 확률이 좀 높고 한쪽 발이 있으면 반대쪽 발도 좀 같이 있을 확률이 높은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인 내가 좀 있다. 그러면 아이들 신발을 좀 잘 관리해 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 친구도 있는데 안 아프냐 물어봤더니 엄마도 있었고 가족력인가 보다 그 말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증상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외관으로 이제 관절이 변형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이제 증상 호소하시는 건 통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제 돌출이 된 중족골,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뿌리 부위에 해당하는 관절이 좀 통증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증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발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냥 별다른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좀 그냥 하시다가 그걸 모르고 이제 발이 압박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발가락이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변형도 어느 정도까지는 통증을 유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던 신발 그냥 그대로 신고 하던 일 그대로 하시고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위가 변형이 되고 걸을 때 이제 우리 기존에 그 우리 발이 받는 압박보다 조금 더 많이 발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관절 부위가 조금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변형이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통증 때문에 2차적으로는 이 통증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자세가 조금씩 흐트러지기도 하고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바닥 쪽에는 이제 그 굳은 살 같은 게 많이 배기기도 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걷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부염 같은 뭐 피부 증상도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발에도 같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두 발 모두가 좀 걷기 힘든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 한 7, 8시간만 빼고는 다 그렇죠. 네, 발바닥이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혹시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관절이 좀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 탈구라고 하는 것들인데 심한 탈구까지는 진행은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약하게 탈구된 이제 아탈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까지는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제 원래 관절의 위치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살짝 어긋나서 관절의 모양을 좀 곧 잘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아탈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위치 좀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아탈구가 진행이 되면 변형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증상도 조금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발이 고생이 많습니다요. 맞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해금살롱의 숲속의 빨간 구두 듣고 올게요. 해금살롱의 숲속의 빨간 구두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하이힐 같은 볼이 좋고 높은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을 때 생기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는 이 증상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그런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근대화 이후에 하이힐을 신게 되면서 이 질환이 발생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없는 질환이구만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근대화 되면서 이게 생긴 병이네요. 이렇게 딱 보면은 대번에 아시겠네요, 선생님들은. 그렇죠. 그냥 그 발가락이 이제 변형된 정도만 보고도 많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또 관절 안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편인데,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이제 보통 성인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16도 정도가 정상적으로 좀 휘어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지외반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구조적인 것들만 보는 건 아니고 환자분 증상하고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은 심한데 증상은 그렇게 안 심한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무조건 보존적인 치료 먼저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보존적인 치료는 이제 발에 압박을 주지 않고 좀 돌출된 이제 관절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신발 바꿔서 먼저 신어주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신발 안쪽에 이제 발의 압박을 좀 고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정기나 패드 같은 걸 좀 붙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발에 좀 피로가 덜 느끼게끔 이렇게 해주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왜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 이거 하면은 막 나아요 해가지고 기구 같은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런 걸 이제 그 의료진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고 기구도 좀 다양하거든요. 네. 사실 그 발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변형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기구 좀 그 맞는 기구를 좀 추천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발에 맞는 기구를 그렇습니다. 찾아야 네네. 되니까요.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혹시 수술을
수술을 합니까? 그렇죠. 네. 수술을 이 무지해반증 수술을 이제 결정하는 데는 어떤 그 어머. 증상이나 네. 의학적인 소견이 좀 종합적으로 많이 네.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불편한 증상이나 이제 발의 변형 정도에 따라서 수술법을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따라서는 뭐 100여 가지까지 수술법이 수술법이요? 네, 그래서 어머나. 그 변형 정도랑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수술법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눈에 딱 저 보이는 네. 것 때문에 네. 이 외형만 좀 변형만 좀 고치는 수술도 있나요? 그 제가 이제 수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네. 이걸 이제 미용 목적으로는 수술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증상이 심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용 목적으로는 잘 진행하지 않는데 하더라도 이제 수술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수술만 생각해도 굉장히 아픈 수술일 것 같아서.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네. 어떻게 치료가 돼요? 그렇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발의 균형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에서 이제 압박받는 부위하고 그 주변의 통증 주변에 이제 주변 경혈에 침치료를 좀 시행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좀 큰 통증이나 변형이 아니면 이제 한의학 치료를 좀 충분히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관절 변형이 온 부위에 뭐 침이나 뜸, 뭐 약침이나 봉침 이런 치료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발을 유연하게 해줄 수 있도록 주변 경락에 좀 침치료를 하면서 기혈순을 좀 순환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좀 오래될수록 사실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까지 기간을 좀 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치료 꾸준하게 하면 이 변형된 것이 다시 이렇게 좀 원래 변형 전으로 네.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사실 핵심이죠. 그죠.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좀 수술적인 방법 말고는 보존적인 치료로 또는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로 발 모습을 다시 돌리는 건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뼈가 돌아갔으니까 좀만 치료해 보면 좀 그 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뭐 뼈만 맞추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뼈가 돌아갔다는 거는 그 안에 뭐 관절이나 인대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변형된 후에 이제 뼈가 변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 안에 있는 어떤 힘의 균형 자체가 많이 좀 달라져 있는 상태라서 그걸 다시 전부 다 원상 회복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보존적인 치료 자체는 통증을 감소하는데 일단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통증을 감소하는데 그래서 발의 압박을 받는 구조를 자체를 좀 변형을 시키거나 뭐 그러니까 자세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뭐 테이핑 같은 걸 좀 고정을 하거나 이런 식의 치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시도가 돼 있긴 한데 아직까지 어떤 그 관절 자체를 원형으로 좀 다시 이제 원래 모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 힐 신는다고는 질환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이렇게 신다 보니까 발이 변형이 온 거라서 그걸 이제 다시 그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했을 때는 어떤 그 정도의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이 그 사람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살짝 틀어져 있으니까 몸 전체가 좀 약간 밸런스가 깨질 것도 같은데 직업적으로 꼭 신어야 되는 분들도 내 신발 속사정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편한 신발 신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발 폭이 좁고 굽이 높은 힐 그런 신발을 신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발이 편하고 굽이 낮은 신발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힐처럼 이제 그 모습은 굉장히 예쁜데 이런 압박을 좀 줄일 수 있는 신발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발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항상 발에 물을 피하고 충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 발 건강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오셔가지고 조격 같은 거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엄마도 괜찮고 뭐 우리 집은 다 괜찮아요 해도 힐을 계속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신었을 경우에는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 함께요. 그래요. 또 신발을 잘 바꿔 신으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네요.
다음 주에는 어떤 증상입니까? 다음 주에 이제 엄지발가락에 또 자주 네. 발생하는 관절 질환, 네. 통풍에 아.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해 이름에도 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이제 걷지 못할 정도로 강한 통증을 이제 유발한 질환이라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통풍을 한약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남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원인이 이제 술과 고기이기 때문에. 아, 술과 고기이기 때문에 통풍. 아, 그래요.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고맙습니다. 살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